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처음으로 어제 대통령실 국정감사 열렸는데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용기입니다. 예, 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 수석들 다 나왔는데, 네. 그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나 이런 거는 없었죠? 참모진의 사의 표명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장관직 같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사의 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분위기는 그러면 그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사퇴를 할 것 같기는 합니까? 저는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퇴할 가능성이 그래도 낮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다. 예. 계속 지속적으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태 진상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진상조사가 다 나오고 나면 결국에는 일선에서 뛰던 현장직들 그분들한테 많은 질타가 갈 것이고 결국에 그때 가서도 수사를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책임이 있는데 왜 고위직들한테 책임을 묻느냐 또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 수사가 끝났다고 해서 죄가 확정되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럼 법원 가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고 난 다음이면 정부의 임기가 거의 다 끝마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쉬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세월호 사건 때에도 결국에는 처음에 출동을 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정장, 해경 정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나 고위직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이 그리고 직무유기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이들 무죄로 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보면 결국에는 고위직들은 정치적 책임을 빨리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수사를 통해서 보자 진실을 밝히자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루고 어떻게든 쉬쉬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은 사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이건 후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책임 그리고 도의적 책임들을 지지 않겠다 이런 모습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국감에서 화제가 됐던 게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였는데 이거는 김은혜 홍보수석이 쓴 겁니까? 맞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옆에 있던 강승규 수석의 메모지에 작성을 한 것인데요. 예. 본인들 이야기로는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이런 웃기고 있네라는 대화를 썼다라는 건데 저희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의 수석이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피식피식 웃는 모습도 지속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수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수석들 그리고 대통령실의 비서진들이 왜 이렇게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냐 왜 이렇게 웃는 소리도 들리냐라고 한 차례 지적을 했던 가운데 그 이후에 강득구 의원의 질의 이후에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사적인 대화를 했다. 그래서 거기에 웃기고 있네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궤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근데 국감하는데 사적인 대화는 만약에 했다면 무슨 대화를 왜 했을까요? 그것조차 부적절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메모지에 썼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본인들이 사적 대화를 했다는 것 저는 전후 맥락을 다 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부족했고 부적절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그 문자 온 거 있잖아요.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맞습니다. 예, 희생자들의 명단과 사진 공개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민주당 측 인사일 것 같은데 받았는데 그걸 두고 이제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공식적으로는 전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는 거부를 했다라고 문진석 의원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예. 그러나 이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문제, 이 참사를 터졌을 때 희생자를 가장 강력하게 애도하는 방법이 결국은 어떤 분께 어떠한 방식으로 애도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 참사는 20대 청년들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누군지 알고 이분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회적 참사로서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다. 그러면 이분들의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도해야 되고 이 참사를 기려야 되는지 이 사안들이 결국 논쟁의 거리가 될 것인데 이러한 측면에서 동의를 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공개를 하고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네요. 세월호 참사 때 보면은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개한다기보다는 미국도 이 관련해서 무슨 재난 관련해서 참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보통 그때 희생된 분들 관련해서 보도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애도를 할 때 고인이 되신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고인이 되신 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에서 우리가 공감하고 희생을 애도하는 것이 가장 큰 애도의 정신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분들의 삶 속에 좀 더 녹아들어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냐 참사냐 용어 선택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던가요? 대통령실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참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사고고 참사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저께 답변에서도 본인들은 참사 수준으로 생각한다라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정부가 하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든 이 참사를 축소하는 모습 이것들을 사실 의심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모습들을 저희는 지울 수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고냐 참사냐 이런 것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락가락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 비슷한 이제 용어와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냐 사고냐고 질문을 하니까 거의 참사 수준의 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이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거의 참사라고 그냥 부르면은 뭐가 안 되나요? 사회적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사라고 부를 경우에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똑바로 뒷받침하지 못했고 그런 측면에서 책임질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사고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참사라고 했을 때는 본인들의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도의적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완벽한 참사다 이렇게 규정짓지 못하고 참사 수준의 사고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저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뻔뻔하다. 이런 측면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의원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땡땡이라고 발언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걸 대통령실에서 음성 분석을 요구를 해서 어떤 전문 업체에 그 음성 분석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를 좀 국회에 제공을 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영업기밀이다 이러면서 제출을 못했다는 고 해명을 하던데 그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영업기밀이라고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로 치라보고 있고요. 우리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거는 고발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보통 이런 공공기관의 자문을 구했던 내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국회에 제출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법률보다 본인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비공개하겠다라는 약속이 더 저는 선행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비공개 요청을 그 업체 측에서 했다고 해서 영업기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땡땡이라고 발언한 거는 한국 국회를 향한 것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랬었잖아요.
그것과 맞습니다. 관련해서는 어제 답변을 했습니까? 뭐 정정을 하거나 네. 어떻게 했나요? 사실 계속 말 돌리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은혜 수석이 그런 질문들이 정확하게 나오기 직전에 퇴장 조치를 당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묻지는 못했습니다만 두 차례 정도 이 땡땡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예. 본인의 의사만 피력했지 명확하게 인정을 하거나 번복을 했다 이런 답변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했다 안 했다도 지금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이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뒤에 이재명 부대변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딱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는 분명히 국가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러면은 책임 소재와 관련해서는 무한 책임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리는? 지금 수준에서는 뭐 장관이라든지 총리라든지 고위직 책임자들이 책임을 안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는 없었다라고 인정은 한들 말 따로 몸 따로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 따로 몸 따로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그리고 도의적으로 정말로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나부터도 먼저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국가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성립은 되는데 아직까지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참상을 여기까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밝혀봐야 된다. 예. 진상규명해야 된다. 민주당 전영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로 인한 재난 피해 중 태풍과 홍수보다 더 무서운 피해가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